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어린이날이라 우리는 하루를 쉬었는데 미국 시장은 그 사이에 이거래일이 열렸습니다. 어린이날 전날 저녁에는 폭락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을 했다가 되돌리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래일 동안 하락했고 폭락을 했고 폭락한 거에서 회복하려고 하다가 재차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아무튼 뭐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이 폭락의 재료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정도 문제일 수 있긴 한데 이미 시장이 자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옐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거냐 아니면은 뭐 옐런 회장이 얘기를 해서 시장에 이제 옐런 회장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거냐 솔직히 뭐 그 시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명확하게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이거래일 동안 미국이 하락을 했는데 마침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뜬금없이 던져가지고 시장에 안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 아무튼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분명히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사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그 이야기를 금리 인상 관련된 썰을 좀 약간 좀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해요. 왜냐하면 옐런은 과거에 연준 의장이었지 지금은 재무장관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 사람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중요성 정도를 놓고 곧대로 믿지 마시고 재무장관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전임 연준 의장이었으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일 텐데 뭔가 좀 아는 사람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뉘앙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큰 요인이지 않냐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금리 인상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막 곧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그냥 좀 순화해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웃겨요. 옐런 재무장관 이번 주 총가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뜬금없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금리를 뭐 올려야 된다 뭐 경기 과열로 인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솔직히 약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옐런 의장이 뭐 풋옵션을 사놨는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좀 난리를 부리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테이퍼링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수도꼭지 쪼일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 시장이 불안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니까 차고 하면서 반응이 좀 뜨거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상까지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테이퍼링만 해도 지금 긴장돼 죽겠는데 거기다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다. 시장 사람들이 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이벤트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이벤트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을 좀 이제 실제적으로 숫자를 좀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어젯밤이거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다운은 올랐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반등 시도를 했지만 반등 시 매도 전략이 통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일단은 실제로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어젯밤에 일단 통하긴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했고
S&P는 뭐 거의 뭐 강보합 정도로 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상승 종목도 많고 전반적으로 초록색으로 시작했는데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 전날은 더 심각했죠. 그 전날은 뭐 거의 전 종목 다 빠지면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자빠졌으니까 그 전날은,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날 저녁에는 정말 미국 시장이 새파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 종목이 다 빠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 안 좋았다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좀 숫자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어린이날 전날 저녁에 30분 봉인데 S&P입니다. 확 공개됐죠. 분봉상으로 확 공개됐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라인이 뭐다? 제일 중요하다. 4120이라는 라인은 터치하고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4120 터치하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4180이 진짜 bunge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결과적으로 4180은 저항이 맞아 라고 어젯밤에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S&P의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좀 다르죠. 나스닥은 이미 어린이날 전날에 이미 13,800이 붕괴가 돼 있었고, 중요한 자리가 13,800 붕괴된 상태에서 땡 하자마자 쏟아져 내리면서 우르르 붕괴됐죠. 우르르 붕괴됐다가 아무튼 어젯밤에 또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13,800 근처에도 못 오고 다시 한번 자빠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이제 위에서 이제 뭐 어떤 매도 압력들이 뭐 쌓이고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S&P가 아직도 강한 거예요. 그죠? S&P가 아직 강해요. S&P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본격적으로 좀 이제 하방 쪽으로 무게를 실어볼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중립적인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나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 S&P는 이제서야 좀 중립적인 구간입니다. 이거를 4180을 붕괴시키면 뭐 쇼패팅을 해볼 수는 있지만 4120이라는 자리가 사실 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4120이 붕괴돼야 그나마 좀 세게 어떤 쇼패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직 여기까지는 좀 중립적인 구간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인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S&P는요. 힘이 빠지긴 했지만 중립적이고, 나스닥은 이미 힘이 빠졌죠. 13,800이라는 자리가 전고점인데 이거 못 넘고 무너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최소 이 아래에 있는 12,450 정도까지는 뭐 박스권 전략 정도 이렇게 보고 요 안에서 어떻게든 갖고 놀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일단 13,800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린 거죠.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얘는 아직도 좀 강하고 얘는 좀 약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약간 좀 애매한데요. 여전히 S&P하고 나스닥이 좀 두 개가 온도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어젯밤에도 반등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좀 이제 폭락의 가능성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아져 가긴 하고 있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시면요, 이 18.7이라는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2거래일 동안 걸쳐서 확인을 했어요. 18.7까지. 지지력 나왔습니다. 물론 이 모습하고 UVXY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UVXY는 조금 서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얘기가 뭐예요? 옵션 프리미엄들이 안 빠진다. 풋옵션들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시장 폭락 가능성은 언제든 또, 그죠? 지금 시장 폭락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더군다나 이걸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오를 거고 안정적일 거면은 얘를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풋옵션이라 봐도 됩니다. 지금은 풋옵션이 어제도 살아나가지고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올라왔다. 물론 뭐 하락 마감이긴 한데 아무튼 뭐 지키고 올라왔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타이밍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S&P도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반등을 못하고 자빠져 준 것이,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좀 풋옵션이 좀 힘을 모으는 이런 계기를 좀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미국 시장 폭락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뭐 딱 봐도 그죠, 중요한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왔는데 여기 일단 저항이 있으니까 일단 잠시 걸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당연히 나스닥이 힘이 훨씬 약하죠. S&P보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풋옵션이 언제든지 지금 튀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물론 안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빨리 죽여야 될 거예요. 풋옵션이 살아나는 꼴이 싫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라도 빨리 얘를 죽여야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보시면 여기 그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딱 어제 종가가 그 자리네요. 여기 대략적으로 빨간색 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예.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멈춰는 있긴 있는데 이거 돌파한 차 가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변동성 크게 터진다, 폭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폭락을 할지 어쩔지는 하여튼 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야 될 때 빨리 가야 돼요. 가야 될 때 가야지 뭐 폭락할 타이밍 준비 다 해놓고 민기적 거리면 결과적으로 못 가고 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꾸 이렇게 오늘도 분봉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론 분봉을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분봉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젯밤에 분봉 놓고 한 12시 반쯤까지 보다 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분봉까지 바라보면서 밤에 그렇게 보다 자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분봉까지 켜서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설정해 놓고 보고 있다. 추세선은 이렇게 긋고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그림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세팅해 놓고 봤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젯밤 여기 이렇게 양봉 튀어오를 때 이 자리쯤에서 잔 거거든요. 이 자리쯤에서 잔 거라서 하여튼 뭐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지금 분봉까지 보는 데는 어쨌든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자리가 뭔가 실제적으로 이제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봉까지 켜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예전 같으면 놀러댕기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놀러댕길 때는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강하게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자리가 91.3 정도 되는데요. 91.3에 대한 뭐 일단 저항을 소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3 이거 넘어가면 이제 이거 끝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나온 이 조정이 끝나고 91.3을 돌파한 척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달러가 갑자기 강해졌다는 게 특징적인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아직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 보이다가 지금은 어쨌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어요. 곧바로 1.625를 돌파한 척 했으니까 곧바로 튀어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뭐 기간 조정 정도를 좀 더 연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어쨌든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그 금융시장은 확실히 이게 먼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선반영돼 있으면 아무리 무슨 재료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어요. 아무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좀 모으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뭐 모으겠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시세를 주겠다, 이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까지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반등을 했죠. 어젯밤에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보셔야 될 점이, 어젯밤에 이제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이제 어떤 저항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 자리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했는데 못 넘으면은 이제 요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추세선을 긋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저항이다, 여기를 더 이상 못 넘는다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니라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요. 비트코인이고 뭐 미국 주식시장이고 한국 주식시장이고 대부분 다 애매한 그런 방향성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큰 방향성이 꺾이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놀러 다니시면 안 되고 조금 좀 잘 보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잘 해놓으면은, 그죠? 지금 자리에서 잘 해놓으면은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은 또 맘 편하게 또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열심히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장은 일단 미국장이 그 지난 2거래일 동안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일단 개파락 출발은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셔야 될 게 아무튼 한국장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할 만치 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치들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일단 하락한 목표치 정도까지는 다 일단 충족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반등을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빠질랑 말랑 하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미 한 박자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었긴 해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하락 마감하는 게 오히려 한국 시장 반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좀 잘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 변동성이 이제서야 살아나고 있으니까 한국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받긴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다만 문제는 이게 한국장 풋옵션은 이미 그 5월 4일 날 한번 죽여놔 버려 가지고 얘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최소 뭐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좀 별로 없대라는 겁니다. 이 장대음봉 맞은 거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장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오늘 아침에 상승 종목 수만 봐도 아침에 300종목 이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젯밤 미국 시장의 하락 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한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잘 보셔야 될 건 이런 점들이겠죠. 풋옵션들이 뭐 여기 어딘가에서 오늘 저점을 뭐 다지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여부들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지금 한국 시장은 어디까지든지 일단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조금 더 올라와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죠. 미국 시장이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다. 미국 시장 풋옵션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다만 이제 문제는 미국하고 박자가 좀 달라가지고 먼저 자빠져 있다가 지금 반등할 타이밍이긴 하다. 라는 점들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국이 이제 여기서 반등해주면은 이제 한국은 반등할 타이밍 돼서 시원하게 올라줄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 여기서 갑자기 주르르 계속 흘러내린다. 반등을 못하고 막 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반등할 타이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제대로 못하고 또 개박살 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국도 좀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 보합 부근에서 일단 비리비리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무튼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버스 뭐 2040원 뭐 이쪽 부근에서 계속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요. 한국 상황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너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너무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좀 되돌릴 수 있다. 약간 쉬는 기간이 솔직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루 만에 막 고버스를 막 확 잡고 이게 아니고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40원 돌파한 차 가면은 2040원 돌파한 차 가는 거 확인하고 하시라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 정하시고 싶으시면 저 4650원이 돌파한 짝된 코스닥 인버스 이런 거는 해볼 수 있는데 얘도 지금 당장 말고 아마 선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내려오는 타이밍 기다려서 좀 여유롭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이야기를 좀 그렇게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아니죠. 코스피는 어쨌든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판에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없고 다만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 자빠지기 시작한 미국, 이미 자빠져 있는 한국 이 포인트 요거 두 가지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수렴형 끝자락에서 딱 몰려 있죠. 이 무슨 일이 생길 거면 81,200원이라는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변동성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81,2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오늘 꼬라지만 보셔도 당장 이거 붕괴시키고 그럴 날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오늘은 어쨌든 미국이 하락한 거지 한국은
예, 한국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거 원달러 환율 이거 끝난 거죠. 요렇게 되는 요 하락 추세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 조정이 끝난 거라고요. 이제 추세에 이제 이거의 변동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상승 중 조정이 끝나고 지금 이제 다른 패턴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는 첫 번째 이제 상승 중 뭐 요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네, 심상치가 않아요. 아무튼 움직임들이.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뭐 매집한다 뭐 이런 생각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네, 지금 당장 뭘 한다기보다는 네, 아직까지 S&P가 강합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